직장생활 30년 차가 알려주는 인간관계 해결법. 힘든 직장생활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직장인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해결 방법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1. 완벽주의 상사와의 갈등.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온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를 12번이나 수정했는데도 계속되는 수정 요구에 결국 퇴사까지 고민하게 된 상황이었죠. 먼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첫째, 상사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주 정도만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주로 수정을 요구하시는지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 부분에서 자주 수정을 요구하신다 또는 결론 도출 과정에서 특히 꼼꼼히 보신다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상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장님, 이번 보고서는 이런 방향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대폭 수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이 업무 공로를 가로채는 동료.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최종 보고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B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잠깐 시간을 내서 그 주에 진행한 업무를 정리해 이메일로 공유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오 부분을 기획하고 XX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팀 전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제가 기획한 이 부분은 이러한 의도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여도를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됩니다. 사례 3세대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저희 팀장님은 카톡으로 업무 보고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꼭 대면으로 보고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정시 퇴근하면 눈치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0대 팀장님과 20대 신입 개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갈등 상황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어느 회사에나 있는 일이에요. 먼저 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팀장님 세대에서는 일이랑 곧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긴급한 보고는 전화나 대면으로, 일상적인 업무 보고는 메신저로 하되 격주로 대면 미팅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요. 룰이 정해지면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팀장님께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팀장님, 주간 업무 계획을 먼저 공유드리고 진행 상황은 메신저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중요한 의사 결정은 대면 미팅에서 논의하는 것으로요. 이렇게 절충안을 찾아가는 거죠. 사례 4. 험담하는 직장 문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는 아부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듣기도 힘들고 밥 먹을 때도 늘 누군가의 뒷담화가 오가는데 정말 지치네요. 험담으로 인해 병가를 내게 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 험담 문화 정말 괴롭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영업 실적이 좋다면 그 노하우를 팀 미팅에서 공유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다른 동료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힘든데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문화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례 5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실제 상황 공감.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면 고객 서비스팀은 물류팀 탓을 하고 물류팀은 다시 우리 탓을 하고 그 사이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F매니저의 이야기처럼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는 많은 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문제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vs 그들이 아닌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먼저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세요. 고객 클레임 발생 시 24시간 내 첫 응대는 고객 서비스팀, 원인 파악은 물류팀, 해결안 도출은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요. 더 중요한 건 정기적인 소통이에요. 매주 월요일 아침 15분만이라도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는 거죠. 지난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요. 사례 6.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의 잦은 이직. 열심히 키워놓으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버려요. 저도 이해는 가지만 팀장으로서 참 속상하네요. 지 팀장의 고민처럼 요즘은 좋은 인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되었죠. 인재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의 성장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분기마다 한 번씩은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회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한 작은 성과라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C가 제안한 아이디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금전적인 보상이 어렵다면 업무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C가 리더를 맡아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해결 방안을 찾다 보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만의 해결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